이렇게 안 적으시. 그럼 이따가 이쪽도 일부 오시면. 우리 정 목사님도 일로 오시죠. 이따 제 뒤에 서 보셔야 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 더불어민주당 이용성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종교인 긴급 기자회견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교인들은 각기 다른 신앙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상식과 신뢰가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이 날로 악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께서 나서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한 4월 4일은 아마도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거듭나는 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새롭게 회복과 출발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기도이자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신 여러 종교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를 맡으신 정진우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이용선 의원님께서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종교 지도자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4개 종단에서 각각 귀한 분들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불교에서 실천불교 승가회 승가회 전 의장이신 지선 스님 나오셨습니다. 또 실천불교 승가회 공동의장이신 부산에 계시는데요. 정선 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가회 전 의장이신 퇴유 스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범불교 시국회의의 산동 거사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불교에서도 2분의 교무님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회개벽 교무단의 강혜훈 교무님, 오광선 교무님 2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천주교회 정국원 전국사재단 총무이신 강현호 신부님 여기 계신데요. 참여해 주셨고 김세연 수녀님, 임효정 수녀님, 최호순 수녀님 3분 수녀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개신교회 우리 NC 시국회의 상임 의장을 맡고 계신 김상근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윤석열 폭정용시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대표이시면서 또 전 NCK 총무를 역임하셨던 김영주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이신 나액진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윤석열 폭정 종시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우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여는 순서로 김상근 목사님께서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소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불교, 원불교,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의 성직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오죽 위태하다 여겼으면 우리 여러 종단 성직자들까지 긴급 호소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헌재가 드디어 선고날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노고에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질타를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오로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법과 상식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기어코 선고에 이른 재판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도 오로지 법과 상식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 자신을 복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탄핵을 찬성했던지 또는 반대했던지 헌재 선고를 존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헌재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안에서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폭력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어냅시다.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마무리하기까지 10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받은 고통, 나라가 입은 갖가지 피해 너무 큽니다. 끝내 구인 헌재를 방해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 위반 행위 때문이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하고 반헌법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2.3 계엄을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또 하나 기적을 이뤄내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제리 필레이 총무께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께 탄핵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외 여러 해외 교회와 국제기구로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지와 격려 서한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섭시다. 모두 함께 정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불교계 지선 스님께서 발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선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 나라가 국운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왜 조금 민주화가 성숙되어서 살만하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참 제가 성복을 읽고 87년도에도 회의와 갈등 속에서 수령을 하면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아마 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이 땅 파고 기계 돌리고 노동하면서 고기 잡고 또 그런 그 기층 서민들 얼마나 지금 살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입만 열면 기자 선생님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떠들더니 그 저기는 종북 좌파가 떠들다가 나라 망국의 길을 갖다가 선택해서 우리가 70여 년간 더 나아가서는 100여 년간 준비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 사람인지 도대체 멍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하도 수십 년간을 40여 년간을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헌법 질서 지키지도 않고 또 아무 일 없는데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옛날 뭐 정치 오래 해먹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본 받았는지 그런 계엄령을 또 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는지 참 민주주의가 진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려는가? 또 그러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설쳐 일어나서 해주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주의 주장이 다 다르고 그래 이제 절대로 대란식을 거의 자포적인 그런 입장에 들어있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올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저렇게 나와서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또다시 나서서 저걸 기어코 몰아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치 날짜 잡아놨는데 뭐 4일날 뭐 소환해서 뭐 한다 하니까 그거 말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따르는 또 비민주적인 세력들이 보수 꼴통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또 죽기 살기로 해볼 거란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참 죽지 못해 사는 그럼 옛날 참 많이 써먹던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민중들 그 삶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골 도시로 가서 보면 다 가게는 비어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갖고 시국 한탄도 이제는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래서 우리 종교계에서 또 나서가지고 또 하자. 종교는 무한히 부정하고 무한히 긍정해서 영구혁명론이다. 민주화 만들어내가지고 또 살만 하면 또 이런 꼴이 생겨요. 이게 항상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수가 늘어나서 성숙해지면 그래도 좀 흔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일 좋기 때문에 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렇게 나서게 돼서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합시다. 또 한 번 일어서서 나라를 한번 또 다시 민주화로 갈아엎읍시다. 이런 호소를 하려고 지금 이게 여러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또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뭐 좋은 일 하다가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6월 항쟁 때도 그렇게 싸우다가 또 형무소에 가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살려주더만요. 국민들 덕분에 살아나왔어요. 그랬으니 또 국민들이 살기가 퍽퍽하고 비민적인 저런 입만 열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욕을 했었던 저 윤석열. 헌법 수호도 정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느닷없는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또 이런 국가의 어심양면에서 전 국민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주는 이런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같은 이 분산 상황에 있는 나라는 또 보수 꼴통 그런 그 사람들, 이 보수나 진보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애국심입니다. 애국 애민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자기 주장들을 민주주의적으로 펼쳐가면서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철학이 없어요. 무조건 잡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배수업체 해야죠. 이 민주주의 농사하고 똑같아요. 잘못되면 금년 농사는 폐농하는 거고, 또 잘하면은 풍년 드는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무한히 부정하고 긍정하면서 성숙해진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역사를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이 또 올지도 모르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 또 내일 모레 뭐 어떻게 한다니까 두고 봐야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제발 민주화가 돼서 좀 시끄럽고 좀 그런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주장 펼치고 사는, 그래서 결국에는 화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이런 일이 또 생겼다, 우리 폭을 내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좋은 또 금년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윤석열, 참주도 못된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는데 참여 많이 하고 내일 모레 또 뭐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억겁전생 아마 다 참여해도 죄가 사하지 안 될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국가가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호소하는데 우리 또 전 국민이, 시민이 힘을 보태서 이런 반민주적, 반인권적 이 사악한 무리들을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민주주의가 또 더 연그러지고, 그래서 무한히 비민주적인 것은 부정하고 긍정해서 민주라는 농사, 민주라는 연구혁명, 계속 그걸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부모 산소에 한번 간 적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인사드리고, 87년도부터는 뭐 죽음의 계절이 돼가지고 막 그냥 죽어나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떡하나. 밤잠이 안 와요. 자꾸 그런 걱정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부정하는 것은 조언하고 힘을 합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또 민주 세상을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합니다. 회견문 낭독은 천주교 정의위원 전국사재단 총무 신부님이신 강현우 신부님과 전 원불교 수의단원이셨던 강혜훈 교무님 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종교인 긴급 기자회견문. 서로 다른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온 우리 종교인들은 나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함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 이후 나라는 혼돈의 어둠이 짙어지고 위기는 끝간데 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무력화되고 최소한의 민주적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어떤 처지입니까?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한적 진영 대결로 사회 갈등은 깊어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형 사고와 재난이 끝없이 이어지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정의 마비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힘없는 시민들이 이 내란 사태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민생의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살펴보십시오. 게다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과 궤변이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이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 상식과 양식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개탐스럽습니다. 가히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서 이 위기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나라의 추락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머뭇거리다가는 그간 우리 현대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부심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조차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참으로 오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4월 4일로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의 군화발이 국회를 짓밟는 것을 똑똑히 본 국민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과로 생겨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한을 역사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헌재의 심판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새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숙한 시민의 힘은 서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절제와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호소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무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로 죄로 죄를 덮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재의 결정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말하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 속에서 구하는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한덕수 대행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은 정치적 셈법으로 위기를 돌파할 시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위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이 헌정의 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정 회복과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갈라치고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는 늘 위기마다 위대한 국민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온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선 자리에서 사심을 내려놓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속히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의 봄을 맞이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5년 4월 2일 이용선, 김병기, 김병주, 송기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헌정 질서 회복 바라는 종교인 일동. 예, 고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NCC 시국회의, 기독교 시국행동, 윤석열 폭정유지 그리스도인 모임 이런 세 단체가 여기 함께 연명을 해주셨고요. 불교는 실천불교 승가회, 야단법석 승가회, 범불교 시국회의, 또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에서 천주교 정육위원 사제단 외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 회견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체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혹시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특별한 말씀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종교인 호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